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550조 원전 대박, 국내 최초 또 터진다. 지금부터 10배 성장, 이 주식 큰돈 법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 최근 주식시장이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대처를 해 나가셔야 될지,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 중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만한 또 다른 관련 종목들은 무엇일지 최근 뉴스 내용과 함께 새롭게 분석 내용들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영상들 시청하시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의 새롭게 편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원전 관련 종목들을 들고 계시는 분들 또한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죠. 항상 박스권에서 상단선에 있을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시장이든 추세라는 게 존재합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런 추세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런 추세에서도 작게 상승과 하락 파동이라는 것도 또한 존재합니다. 현재 보시면 항상 과열되게 올랐을 때에는 눌림목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제 화면에 보시면 제가 체크해 놓은 이제 밑에 지표를 보시면 과열됐을 때 항상 하락한 건 아니었지만 잠시 쉬어갔거나 혹은 단기적으로라도 하락이 중간중간 나왔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하방이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특징이 드러났는데요. 주가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열된 구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들을 꽤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도 과열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다시 한번 조정세가 나왔는데요. 특히나 지금 중요 지표를 앞두고 있죠. 어떤 지표를 앞두고 있냐? 미국의 고용 지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업률 지표가 지금 핵심인데요. 이 실업률 지표는 누가 많이 보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많이 봅니다.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실업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경제가 안 좋다라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증시를 끌어내렸었던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늦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의 그림을 그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12월 2일 날 나오는 고용 지표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 전까지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투자 위주로 하시면서 우리는 현금을 들고 계시는 전략이 좀 더 낫다는 설명을 드려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흔들리는 시장에 맥점 자리 현재 위치해 있고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큰 하락까지는 아니겠지만 박스권 자리 하방 자리까지는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우리가 관심 종목들은 미리미리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을 때 저가에서 좋은 주식들 쓸어 담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담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역시나 저는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가장 베스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 국내 시장에서 불고 있는 바람이 심상치 않은데요. 원래는 우리가 원전 해외 수출에 대해서 많이 다뤘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떠오르는 시장이 있는데 그 해당 이야기를 오늘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 원전 수명 60년 이상으로 연장하겠다. 발전 정지 기간을 제외키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현재 최장 60년 발전소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원전 운전을 일시적으로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원중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지금 원자력 발전소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원전 활동 계획안을 제시했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떻게든 가동 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보시면 운전 기간의 상한선을 완전히 없애는 안도 검토했으나 노후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기존의 상한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했다. 실제 연장원을 운영하려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에 합격해 운전 연장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일본의 애초에 원자력 발전 기간에 관련 규정이 없으나 2021년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운영 기간인 상한제가 정해졌다라는 내용이죠. 그때 이후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잠시 보류하는 현상들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웃긴 게 뭐냐면요. 이런 정책의 특징이 뭐냐?
닥쳤을 땐 또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장에는 절충하는 네오나스나 당장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원전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연장하는 방향성으로도 나아갈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일본 정부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요. 결국에는 어떤 거에 지나지 않으면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은 이 원전은 어떻게 할까? 맨 밑에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경제산업성은 또 차세대 원전 개발 건설과 관련해서 기존 원전의 폐로에 맞춰서 같은 부지 내에 차세대 원전을 건설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기존의 오래된 원전을 부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부지에 지금 차세대 원전을 건설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원자력 발전소도 빈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메인 원자력 발전소 이외에 뭐 남은 지역에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일 수 있겠는데 저는 결국에는 해당 원전소 발전소 근처에 있는 부지라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해체 기술이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원전도 건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사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 운전 기간은 60년 내에서 정기 기간 제외하는 것도 방안 제한이라고 나왔고 그러면서도 원전 건전 재건 추진을 방침하겠다라는 내용이 대놓고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원자력 발전을 최대 활용을 위해서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 대신 폐로 대상인 원전의 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거나 최종 60년으로 정해진 운전 기간에 심사 등의 정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시했다라고 보도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대놓고 있었냐면 지금 거듭 밝혀온 원전 신설이나 증설 그리고 재건축에 착수하는 내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결국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건물을 한번 부쉈다가 재구축하는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결국에는 2036년까지 원전 공청회 개최해서 원전의 비중을 34.6% 비중까지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30% 이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대한민국 정부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만들어져 있는 원전 오래된 원전은 언제까지 수명 연장을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엔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원전 해체 기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하고 협업을 하기로도 했었죠. 원전 해체 기술 확보 완료, 우리 원전 우리 손으로 부순다라는 내용입니다. 원전 해체 절차를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은 영구 정지가 들어간 것을 영구 정지가 한번 들어가고요. 해체 승인이 나고 나면 철거를 시작하고 철거가 종료가 되면 해체 종료까지 지금 이제 다양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단계마다 가장 중요한 기술들이 나와주게 되는데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엔지니어링, 사업관리, 발전수지, 안전관리 등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전 여기서 핵심적인 기술은 뭐라고 보냐면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돌렸던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해서 여러분들 모든 건설에 들어간 시멘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하고 철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돌덩어리하고 철근은 원전에 쓰였던 돌덩어리와 철근은 그냥 단순한 돌덩어리와 단순한 철근이 아닙니다. 방사능을 먹은 돌덩이하고 방사능을 먹은 철근이란 말이죠. 결국 방사성 물질들이 남아있고 이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떠오를 만한 기업들이 뭐죠? 방사성 물질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런 위험한 것들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겉면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위험한 것들, 이 방사능에 굉장히 크게 오염된 것들은요. 직접 사람이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써요? 바로 기계를 통해서 위험한 것들을 벗어나고자 기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 과정 속에서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최근에 로봇 시장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전 해체에 큰 역할은 로봇이 했다라는 얘기도 떠오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철거의 원격 제어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완벽하게 방사능을 지역에 한번 지금 이제 처리하는 작업들을 한번 할 거고요. 새로운 발전소가 들어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과정 안전관리부터 시작해서 방사성 폐기물을 지금 현재 처리하고
그 이외에 뭐 로봇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주목받을 만한 가능성,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겠죠. 자,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일단 당장에 여러분들께서 원전 해체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10년 걸립니다. 10년 걸리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우리가 철거에 대한 부분을 당장에 5년 이내 이번 임기 내에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승인까지 나올 수 있으나 해체를 들어가는 작업까지 지금 본격적인 작업 핵까지 바로 지금 현재 해체해버리는 그런 작업까지는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나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최근에 안전관리를 하는 회사들이라든가 기존에 이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기타 발전소들의 안전관리를 하는 회사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방사능 폐기물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주력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근데 당장에 이번 임기 내도 시작도 못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기에는요, 대한민국 국내에서 전 이 산업만큼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좀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라도 제기될 수 있겠다고 느낀 점이 뭐냐면, 옛날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원자력 발전 자체는요, 문재인 정부, 전 정부서부터 막아왔었지만, 원전 해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까지 하게 되면서 실제 원전 해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고, 실제 예산안도 많이 배정했었습니다. 원전 안정성 확보라는 명분 하에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들이 부각받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 원전 해체 연구개발 예산이 과거에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제 숫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문재인 정부 시기 당시에 굉장히 급격하게, 특히나 예산 같은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 국정과제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원전 해체 기술은 그 어떨 때보다 강력하게 만들어져 왔고, 기술 개발을 이미 열심히 해놓은 상황이다라고 어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맡을 기업들이요, 재무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일을 할 사람이 아직 문제가 없고 탄탄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러한 부분을 파악한 윤석열 정부는 이 해체 작업에 대해서도 결국 나중에 가면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안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국내 첫 원전 해체 연구소 착공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의 안전한 원전 해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 해체 연구소가 부산, 울산 경계 지역에 들어선다. 총 3,1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2026년 준공 및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한다. 중수로 노형 해체 지원을 위한 중수로 해체 지원 기술도 경북 경주에서 내년 중 착공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만약에 반대하는 쪽이 들어와도 해당 지역 정책, 이 건물들은 없어지진 않겠죠. 결국 원전을 반대하면 결국 원전 해체해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원전 해체 얼마나 걸린다고요? 10년 뒤에 걸린다고요. 그죠? 10년 뒤에 원전은 자리를 해체시켜 놓고 가만히 비워둬야 돼요. 그 땅에는 아파트든 뭐든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빈 땅이 된 곳에 만약에 보수 정부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원전 건설을 진행할 수도 있는 구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 보수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원전 해체도 오히려 이용하려는 쪽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주원 원전 해체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진행하겠다. 최근에 나왔던 내용이죠. 2022년도 11월 28일 본격적으로 전문 교육과정의 수료교육식을 개최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관리에 가장 중점을 두면서 원전 관리에 이은 5G 기술을 도입한다. 안전관리에 먼저 신경을 쓰면서 진행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원전 해체 기술의 가장 첫 번째는 안전관리다. 안전관리하고 방사선 관리하는 거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5G를 먼저 도입해서 안정성을 키우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가지고 주가 상승 안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재료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 가겠어요? 최근에 이 관련 주식 이슈 나와도 주식이 안 올라가던데?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 뉴스 자체만으로 저는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관련된 뉴스, 이 관련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가 예산안이 잡히고 국가 예산안이 배정되기 시작한다면 이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가 개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겠죠.
게다가 원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정치적 문제였어요. 전에 문재인 정부 시기 때 원전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싸그리 다 죽어버렸거든요. 완전 뭐 거의 회사가 파산한 기업들도 너무 많았고요. 사업버가 존재하긴 하고 회사가 아예 없어지진 않았지만 거의 망한 수준으로 거의 10분의 1 수준,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인원수도 뭐 규모도 줄어드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이게 해당 사업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던 기업들도 특히나 원전 해체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결국에는 국가 지원이 되고 국가가 주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 기업의 운영에 가장 큰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국가 예산안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면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모든 주식은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 더 잘 급등합니다. 물론 과거에 뭐 완전 잡주죠, 뭐 동전주 뭐 이런 주식들 많이 급등하는 경우는 물론 있겠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떨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 실제 주식들을 보시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요. 급등락을 반복하지만 결국 저점에서부터 급등이 나왔다가 저점을 형성하는 것들 이런 자리들은 결국 실적이 받쳐야 되거든요. 기대감이 상승했고 과한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하락하는 시장에서 특히나 이렇게 조정받지만 결국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 대비해서도 저점을 딛고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밀렸다가도 다시 반등을 가장 쉽게 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눌림목 자리에서 잡아주면 너무나도 땡큐겠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이런 실적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주식들을 잡아놔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든 결국에는 이 기업이 저가 대비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크게 급등할 수 있다. 급등이 나올 때도 이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대장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원전 해체 기술에 함께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주셨다가 원전 수출 재료와 함께 터져 나올 때 더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반드시 주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하락도 좀 덜하고요. 반등도 잘 나거냐 급등도 더 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해체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뽑아봐야겠죠. 가장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이죠. 지금 이제 보시면 효율 10배 공정 내려간 원전 해체 공정 시뮬레이션 기술 이전이라는 내용입니다. 원전 해체 시간을 줄이고 공정을 단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개발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체 통합평가 시스템 기술을 두산중공업에 과거 이제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죠. 이전하는 기술을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게 언제 있었던 내용이 2020년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미리 뽑으면 두산이 역시나 강자구나. 실적이 더 좋아지겠구나. 만약에 해체 사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두산중공업이 핵심이겠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두산중공업과 기술료 3억 원의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비용과 작업 시간을 실제와 가깝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 예상이 되면서 실제 원자력 발전소 해체가 그냥 꿈이 아닌 현실이 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원전 해체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 성과는 원자력 분야 학술지인 애널스 오브 뉴클리어 에너지에 2017년도 게재된 바가 있다. 또 국내에 특허 4건이 등록했고 최근 올해 12월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게 여러분들 언제부터 진행되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진행했었던 사업들이 이렇게 성과를 맺어서 지금 현재 특허권인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들이 꽤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이런 정책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도 이런 원전 해체는 결국 장기적으로 필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책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우진이 한수원 고리 1호기 해체 절차 제염 작업 진출에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원전 해체 지역 주변에 방사능을 좀 줄일 수 있는 제염 작업을 할 수 있는 우진이라든가 아니면 과거부터 원전 해체가 본격화될 때 주가가 폭등이 나왔었던 오르비텍 같은 경우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 아니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르비텍. 과거에 특히나 오르비텍을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2017년도, 16년도 당시 원전 해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당시 주가가 꿈틀거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몇 퍼센트는 안 돼 보이지만 저가 대비해서 한 20%, 30%가 아니라 50% 이상 급등했던 자리들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한 80% 정도 큰 급등세를 주기적으로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원전 해체
가 나오든 아니면은 원전 건설이 나오든 항상 올라갔었던 오르비텍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폭발적으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까지 마지막으로 에너트크라는 종목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주원 캐나다 캔두 에너지 원전 해체 MOU 소식에 강세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최근에는 가장 급등이 잘한 종목으로는 해당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물론 이 종목들 이외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재료죠. 원전 안전이라든가 안전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이 원전 방사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사능이 묻은 이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냥 방사성 이 핵 연료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사성 물질들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더 다른 주식들보다는 탄력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해당 관련된 종목들을 잘 모아가시거나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나는 혼자서 투자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무료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료 급등 추천주 80포인트 정도의 확률로 우리가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단기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일일 아침 시황글 총정리 글입니다. 해당 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우리는 시장에 하락 가능성이 높은지 상승 가능성이 높은지 해당 이야기를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1시간 정도 시간 투자해야 되는 걸 10분으로 시간 단축할 수 있게 만들어드린 거니까 매일 아침 8시 30분 8시에서 8시 30분 올라오는 자료들 꼭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만한 건 여러분들께 다양한 자료집들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양한 2023년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싸그리 준비할 수 있는 자료집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해당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자료집들이 있겠지만 제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최근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만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로봇 관련된 자료집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 관련 종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로봇 산업 동향 그리고 앞으로 의학 그 업종이 어떻게 커 나갈 것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관련 종목들은 무엇인지 쫙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리해 놨거든요. 해당 자료집까지 반드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무료 아침 자료, 무료 급등 지원주, 무료 자료집들이니까 꼭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확률을 높여가실 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가실 분들 꼭 확인하셔서 보다 더 높은 확률로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찾아가는 방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자료집들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어디서 확인 받으시면 되냐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세요. 이게 삼성 핸드폰들을 거의 다 이겁니다. 검색창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고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처음 나옵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앱스토어,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이죠.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아침 시황, 무료 포착 자료입니다. 여기 중에서 무료 급등 추천주에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무료 그 로봇 자료집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공지에 2배 급등 후보주 로봇 삼성 관련 종목 총정리라고 해서 만들어 놨고요. 해당 게시글에서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해당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을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최근 뉴스 분석과 함께 관심 종목들을 새롭게 여러분들께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고 주식시장의 전기차 종목이든 로봇 관련 종목이든 원전 관련 종목이든 꾸준히 흐름들을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가 좀 어렵다, 난 주식 해석이 좀 힘들다, 혹은 그게 다 되더라도 나는 자료를 한 번에 다 꾸준히 정리해서 올려주는 편한 유튜브 채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이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